예, 김종훈입니다. 바쁘네요. 예, 상당히 바쁩니다. 진짜. 어제 진짜 토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도 진짜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점심도 막 어떻게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바쁘게 보냈는데, 오늘 좀 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제가 소화한 기사도 실제로 한 3개 정도 되고, 평상시에는 1개, 정말 많을 때 2개 정도 되는데, 오늘은 어제 포함해가지고 계속 기사들이, 계속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의 공판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초 보도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 엮어야 된다는 이 발언이 나온 소위 말하는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난 4일 공판에서의 그 술파티 발언,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검찰에서 입장문 내고 막 그 입장문에 따른 막 그 후속 기사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와, 이런 것들이 막 아까 그 제 공판 현장에서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와,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진짜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아무튼 다 처리를 하고 기사도 다 나오고 이제 마지막 기사 이제 하나만 이제 지금 배치되기 있는 상황에서 지금 9시 10분이네요. 예. 법원에서 이제 앉아 있다가 마감하고 집에 이제 막 왔어요. 오자마자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운동이라도 좀 가려고 아무튼 빨리 저희 앉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은 제가 원래 그 한 2주 전만 해도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고영근, 영화 파묘에 실제 유해진 씨가 연기했던 그 고영근 지사의 무덤을 실제로 찾았고, 그 찾는 과정을 너무너무 그냥 기사로만 소화하기엔 너무 아쉬워가지고 영상으로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봤어요. 이후에 뭐 안중근 의사 관련된 그 가족의 이야기, 제가 효창원 투어 진행하면서 강조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쉬워서 취재한 내용들, 제가 법조기자니까 취재한 내용들이 아쉬워가지고 지난주도 아니죠. 그렇죠. 지난주 이제 중반부터 그 취재한 내용들을 조금씩 제가 이제 그냥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자. 그거 그냥 무편집으로 그냥 올리면은 크게 부담 없겠다 해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취재 현장에서 느끼고 취재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제 기사에 대한 해설 차원에서 올린 거죠.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근데 오늘 이제 대학 선배가 저랑 같이 동아리 했던 형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영상 봤다고. 그러니까 기사 때는 연락 한번 나오다가 영상 봤다면서 연락이 오는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폭발하는 이유가 기다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좀 풀어주고 그 말로써 하나하나 해설해 주는 걸 기다려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다고. 역시 김종훈은 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팬 기자 입장에서 참으로, 왜냐면 저는 원래 영상기자 방송기자 출신이거든요. 방송에서 오래 하다가 이제 2017년부터 팬으로 전향을 했고, 팬으로 전향한 지 지금 그래도 이제 팬으로 보낸 기간이 더 길죠. 17, 18, 19, 20, 21, 23, 24. 그렇죠. 제가 12년 차인데 4년은 이제 방송기자로 했고, 이제 8년을 팬으로 한 거라 팬이 이제 훨씬 2배가 됐네요. 아무튼 이런 해설 영상을 이제 올리니까 와, 반응이 진짜 뜨겁네요. 그리고 이제 막 구독자가 막 늘어나는 게 막 보여요. 응원도 진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댓글 이렇게, 아까 제가 바쁘지만 댓글 그래도 답은 못 달아드려요. 저도 이제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내용 혹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답을 좀 조금씩 시간 날 때만 달아드리는데, 그 아마 어디선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이제 제 영상 보라고 소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다 막 이런 식의 말씀이 많은데 그 고마워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화도 내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제 기사 보고서 이런 거 있구나 그런 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진보 매체에 소속된 오마이뉴스에 소속된 기자긴 하지만 그 누구 편을 못 들어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 기사가 편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원칙이 뭐냐면은 제가 2012년, 13년부터 기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자. 그런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친일 문제에 대해서 더 앞장서자. 이런 건 맞는데 다만 어디에 편을 들지 말자고는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제 주관으로 보고 느끼고 취재하고 생각하고 정리한 대로 그냥 기사를 쓸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공판에서도 솔직히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요. 되게 고맙고 막 이렇게 진짜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취재한 부분이 진술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 진술이 이게 검찰의 어떤 의도로 갖고 변호인 측에서 어떤 피고인 측에서 어떤 의도로 갖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 기사에서. 제 해설도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영상 보시다가 또 굉장히 제가 비판적으로 또 말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그날 느끼고 그날 취재한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 누구 편을 들지 않아요. 이 부분을 꼭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리고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송영길 대표의 공판을 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계속 듣다 왔고, 그 중간에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막 이화영 술판 보도 관련해서 현재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서 막 보도자료 내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막 점심시간에 급하게 또 쓰고 막 진짜 저녁에도 쓰고 막 계속 그러고 온 건데, 물론 송영길 대표의 이제 공판도 쓰고 오늘 송 대표 공판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월요일에 그 국토부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청탁에 의해서 네 압박을 느껴가지고 그 여수에 있는 그 여수 산단에 있는 폐기물 이제 증설과 관련해가지고 로비를 이제 들어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국토부 직원들이 무슨 소리냐,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보도했던 거고. 근데 이제 기존 이제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굉장히 청탁 정황 증황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더 보도가 눈에 띄었던 건데,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그 선거 보도 때문에 그 이준석 마크한이라고 그때 막 밤새서 밖에서 그 하느라고 그때 다시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낫질 않네요, 기침이. 아무튼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은 재판이 어떤 거였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아무튼 최초에 시작됐다고 말은, 그러니까 뭐 정책과 뭐 이런 이제 입법 관련된 걸 연구하는 그런 이제 재단으로 알려진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이라 불리는 거기에 고액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오전과 오후에 나왔어요. 먹사연에. 그 오전에 나온 사람은 그 공장과 본사가, 공장은 인천 계양구에 있고 지역구로서는 계양갑에 위치한 곳인데 송 대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의원직을 했던 계양을과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곳에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송 대표의 대동고등학교 5년 후배예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 오전에 나온 건. 그래서 본사는 그 화장품 제조회사로 좀 유명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본사는 파주에 있고 공장은 인천 계양에 있는 곳인데 그 양반이 오전에 먹사연에 2020년 4월에 1억을 후원한 사람으로 이제 오늘 이제 재판에 나온 거고, 오후에 나온 사람은 대전에 사는 사람인데 건설업을 하다가 지금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아저씨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먹사연에 그 다음해인 2021년에 9월인가 3천만 원을 후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전과 오후에 검찰에서 이 사람들을 왜 불렀냐면은 말 그대로 송 대표의
혐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2020년이랑 2021년에 먹사연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 볼 때는 불법 정치 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인당 받을 수, 사람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정치 자금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이런 재단들은,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재단을 우회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정치 자금은 여기 재단이나 뭔가 연구소나 이런 데 후원할 때는 여러분 후원금에 그게 상한선이 없잖아요. 500만 원 훌쩍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회해서 후원해 가지고 실제로 요 송 대표가 이런 정치 재단을 만들었고 이 재단을 통해서 우회해 가지고 이런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주된 요지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온 사람들한테, 오늘 사업가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야, 네가 이렇게 후원한 게 이거 송영길 때문에 후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야, 너 이거 송영길 때문에 정치 자금 준 거 아니야? 계속해서 물어봐요. 계속해서. 근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 파주에서, 인천에서 일하는, 인천에서 저기 그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송영길 대표의 후배 A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니라,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A씨랑 B씨랑 둘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자금으로 생각했다면은 자기들은 절대 기부 안 했다. 기부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재단에, 그러니까 먹사연의 정책 개발이나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기부 활동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쨌든 기대한 바는, 원래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형법주의에 의거해서 이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기대한 증언들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거 추궁할 수밖에 없죠. 야, 네 결국에는 송영길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 정치 자금 한 거 아니냐. 근데 계속 거부를,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 전부 다, 둘 다.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 우회를 통한 정치 자금을 줬다는 이 혐의에 대해서 아무튼 오늘 증인들의 증언만 놓고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월요일날 공판에 이어서 이틀 뒤에 열린 오늘 공판 역시도 검찰의 주장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검찰 측 주장이, 증인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재판정에서 느낀 바는 뭐랄까요, 다 송 대표와의 뭐 직간접적인 인연들이 닿아서 먹사연을 알게 됐고, 그 약간의 이렇게 뭐랄까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재판장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증인들이 말하는 것들이 뭔가 디테일하고 더 먹사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뭘 알고 이렇게 기부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증인들의 입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말한 거 끝까지 지킨다. 그러니까 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진술을 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포인트로 잡은 제 기사에서 포인트로 잡은 게 뭐냐면은, 그 검찰에서 특히 조선일보에서 옛날에 단독 달고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검찰에 이제 그 뭐예요 공소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나온 그 A씨, 사업가 A씨, 송 대표의 후배 그 A씨를 통해 가지고 단독 기사를 조선일보가 썼던 게 뭐냐면은, 이 사업가 A씨가 2020년 4월 9일 날 그 먹사연에 1억을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해일이로 가는 길에 있는, 그러니까 파주로 가는 길에 있는 해일이에 있는 은행 은행에 가가지고 그거를 은행 창구에서 직접 1억을 보내요.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4월 9일 날 그날 오전에 그 송 대표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 자기의 후배, 그러니까 1억을 후원한 그 사업체에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만났고, 실제로 그 만남 뒤에 곧바로 이어서 10분 뒤에 이 1억 원이 먹사연에 후원된 거라고 이렇게 공소장에 기술을 해놨어요. 이걸 바탕으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고, 근데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검찰 측에서 왜 10분이라는 그 간극 뒤에 바로 이렇게 했냐고 됐냐면은, 이 A씨가 먹사연에 기부를 한 거는 11시가 살짝 지났을 때예요. 11시가 살짝 지났을 때고, 그리고 송 대표의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송 대표의 일정표가 이렇게 검찰이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송 대표가 그쪽에, 업체에
그러니까 그 화장품 업체에 간 게, 후배 업체에 간 게 11시라고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을 보낸 시간과 송 대표가 약속 속에 기술된 시간이 11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거 봐라. 송 대표가 만나자마자 가자마자 압박을 넣었고, 야, 송 대표 얼굴을 보고 바로 돈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공소장에다 기술을 했고 조선일보는 이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대표가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미 그에 앞서서 먹사연 쪽의 관계자들에게 자기가 먼저 내가 이 취지가 좋고 먹사연이 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리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좀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먼저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에서는 야,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송 대표가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관계자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야? 계속 물어봐요. 계속 추궁을 해.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그런 상황들을 듣고 그 취지를 듣고 났더니 먹사연이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뭐가 어렵다고 물어보고 나서 기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2020년 3월에. 근데 왜 4월 9일 날 했냐? 자기가 너무 바빠서 잊고 있다가 그때가 여러분 4월 달에 21대 총선 때 4월 16일인가 15일 날 여러분 그게 발표가 4.15였나 4.16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21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4월 9일이 선거운동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잠깐 들린 식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11시가 아니라 11시 전에 와서 차담을 나누고 거기 있는 그 공장에 있는 식당에서 인천 계양에 있으니까 여러분 계양 갑에 살 수도 있고 을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말 그대로 선거운동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때 송 대표 얼굴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구두일지라도 기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 때문에 이렇게 바빠가지고 차이피를 미루다가 얼굴 보니까 그제야 생각이 딱 나고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해가지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공장에서 파주 본사로 가는 길에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가다가 은행이 보여가지고 내려서 자기의 개인 돈 1억을 보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부로 보냈다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조선에서 단독을 달고 보도한 거에 대한 오늘의 답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송 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A씨에게 자기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단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취지가 좋아서 합법적으로 기부하고 세금 공개 처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게 송영길의 당대표 선거 비용이나 개인 정치 비용으로 쓴다고 후원을 한 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돼서 좀 참으로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송 대표가 결국에는 나 때문에 기부한 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렇다면서 나는 정치 자금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기부 안 했다고 말을 해요. 안 했다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주장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죠. 근데 다만 이 A씨는 오보에 나온 B씨랑 다르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 네가 정치자금으로 먹사연에 기부를 안 한 건 오케이, 그거 차치해. 그 차치하더라도 그런 먹사연에 정치자금은 아니지만 기부를 한 거는 송 대표와 관련이 없었다면 네가 거기 먹사연에 기부했을 거야? 이건 여러분 정치자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부했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 후배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지를 남겨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먹사연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건 아니지만 송영길이라는 사람 때문에 기부한 건 사실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재판에서 신빙성 문제나 재판에서 향후 다뤄야 될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 측의 그 변호인들이 이 부분을 격파시키지 않으면은 정치자금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세세하게 격파시키지 않으면은 과연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형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격파를 잘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검찰과의 이 논리 싸움에서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근데 뭐 오후에 나온 지금 골프장 운영하는 아저씨는 재미있는 분이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게 막 검찰에서 물어봐요. 다른 사업가들을 나왔을 때는 야, 다른 데 기부한 데 있어? 막 물어보면 대부분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저씨는
자기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송구스럽지만 기부 뭐 충남대도 하고 병원에도 하고 1억도 하고 3천만 원도 하고 좀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취지가 좋아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나랑 같이 사우나 다니는 사람이 저기 매일매일 만나는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송영길 대표랑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송 대표 얘기 안 하고 먹사연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기부를 요청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먹사연 직접 갔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3천만 원 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정치재단 아니었으면 안 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공판에서 있었던 오전 오후 공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재판 이게 그러니까 송 대표의 그 재판정이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정보다는 작아요. 많이 굉장히 소법정이라 작은데 작다 보니까 그 502호였나? 중앙지법 502호인가 그럴 거예요. 502호인데 작은데 이제 그래도 한 10명 정도 지지자들이 항상 오세요. 근데 그 지지자 중에 그러니까 밖에서도 물론 지지자들이 있지만 안에 지지자들이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가 불만도 많고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계속 혼잣말을 제 뒤에서 이제 혼잣말을 계속 거의 이제 반욕설식을 이제 섞어가면서 막 혼잣말을 이제 억울하고 이제 화가 나니까 안쓰럽다고 계속 그런 말을 해. 뒤에서 계속 혼잣말을 해. 이게 되게 신경 거슬리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 근데 이제 재판장이 주의를 주고 막 어느 때만 핸드폰 울리고 막 진짜 난리예요. 근데 이게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재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안 그래도 막 화를 막 내는데 오늘 검찰에서 끝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판 말미에 재판부를 향해서 검사가 한 명이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지지자들이 법정 밖에서 마주친 검사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오늘도 재판부가 나가고 나서 점심시간 딱 끝날 때 나갈 때 자기들을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법권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판부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재판부에. 근데 진짜 저도 재판 계속 들어가지만 진짜 지지자들이라면은 재판정에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꼭 유독 되게 심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때는 막 자기 이제 지지자들끼리는 마음이 통한다고 뒤에 와가지고 계속 궁시렁 하고 나중에 소리도 지르고 막 변호인을 향해서 송 대표 변호인을 향해서도 끝나고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소란 피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려요. 재판부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켜켜이 쌓이면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앙금이 생기고 불편한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요소들을 다 재판정에서는 말 그대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논리 대 논리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논리 대 논리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디 말씀드리지만 재판정에서는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비웃거나 그래서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부디 당부를 드리고 이거 뭐 검찰을 옹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이재명 대표 재판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손중성 검사의 고발사주 재판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당부를 드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도 제가 가가지고 얘기하려다가 이미 감정이 저렇게 격해진 저 여자분에게 그 얘기를 해서 뭐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기사 쓰고 나서 지난번 월요일이랑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마지막 재판 다 증인신문 끝나고 마지막에 이런 일을 이제 마지막에 5분 남겨놓고 이제 검사가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번 송영길이라고 검색어 넣고 뉴스 한번 이렇게 최신순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보세요. 기사가 한 10대 개가 나와요. 이제 제 기사도 중간에 이제 좀 자리하고 있는데 연합뉴스가 검찰 송영길 지지자 비난의 상처 재판부 분풀이 방청한대. MBC 검찰 송영길 지지자 비난의 상처 재판부 비공개 전환 가능성. 중앙일보 검사들도 상처받고 괴롭다. 송영길 지지자의 비난 자제 요청. YTN 검찰 송영길 지지자 비난 상처 재판부 방청객 자제 요청. 데일리안 송영길 지지자 비난에 상처받는다. 검사 호수의 법원 분풀이 안 돼. 조선일보 검찰 송영길 지지자 비난의 상처 재판부 분풀이 방청 안 돼. 문화일보 검찰 송영길 지지자 향해 비난 자제 요청. 그리고 이제 제 기사
먹사연 고액 후원자들 송영길 정치자금이었으면 기부 안 했다. 그리고 KBS 검찰 송영길 지지자 비난 심가. 디지털타임스 검찰은 괴롭다. 송영길 지지자들 비아냥. 연합뉴스 TV 검찰 송영길 지지자들 검사 비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이 바쁘니까 재판이 워낙 많으니까 풀단 같은 거 분영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들어서 막 타이핑 치고 그래요. 저도 원래 풀단 다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송영길 대표 재판은 제가 풀단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요거는 좀 보려고 좀 각오를 하고 있었고 어차피 볼 건데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할 거라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다음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풀을 이제 글자로만 텍스트로만 봐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톤 그리고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이 텍스트만 보고서 이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제가 우리 같이 법조 기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바쁘면 못 쓰겠으면 안 쓰면 돼요. 그냥 뭐 안 쓰면 돼. 자기가 취재한 것만 쓰면 돼요. 근데 바쁘단 이유로 그냥 그 풀 연합뉴스 나온 거 내용 그냥 그대로 소위 말해서 연합뉴스가 이렇게 쓰면 그냥 다 베껴 쓰는 거예요. 이날 여러분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앞서서 이 증인신문 굉장히 중요한 증인신문들이 A와 B씨의 증인신문들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6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마지막에 5분 검사가 이거 저 불평불만한 거 요거 가지고 야마 잡고 쓰면은 아유 씨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기사 쓴 거 중에 이제 송 대표의 이제 재판은 이제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뭐 또 예정된 대로 4월 언제더라? 4월 지금 4월 달에 재판이 송 대표 재판이 4월 24일 날 또 예정이 돼 있네요. 24일, 5월 1일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제가 또 체크를 할 것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또 수원지검에 또 가야 돼요. 내일이랑 모레 또 가야 되는데 원래 내일은 계획이 없었는데 그 제가 첫 보도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보도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받았고 이재명 지사가 여러분 자꾸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거를 참고 있다가 내부 단속을 위해 검찰에 싸우기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15일부터 뭐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지금 공격적으로 검찰을 향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4일날 9시 반에 그 기사를 첫 출고를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10시 반에 여러분 그 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 5일날 4월 5일날 검찰에서 입장문 발표해가지고 이화영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고 총선 때문에 잠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4월 15일날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걸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받았고 어제 검찰 법원 나오는 길에 이 대표가 또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오늘 지금 검찰의 입장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검찰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이런 허위 진술을 알리고 하면은 나 이거 진짜 깜짝 명백한 허위라면서 검찰에서 정확한 워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찰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면서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고 언론에서 이런 허위 사실 소위 말하는 검찰 입장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를 하면은 이런 일이 계속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렇게 관련된 뭐가들이 잘못된 것들이 툭툭툭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CCTV 공개해. 그리고 출입기록 공개해.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어. 그거 안 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공개하면 된다니까요. 그거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난 4일 공판 때 이화영 부지사가 그 재판 정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1313호 검사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라고 붙은 방에서 술을 먹고 연어를 먹고 회덮밥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MBC가 변호인들을 통해서 입수한 그 보도를 했는데 1313호의 맞은편 창고방이 아니라 1313호 안에 있는 영상실에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거봐라 이화영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충분히 헷갈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재판정에 왔으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헷갈리냐?
그때 6월 달에 이화영과 김성태와 방용철이 집중적으로 여러분 수원지검에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드러난 것만, 그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한 것만 10여 차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가서 어느 때는 셋이서 밥도 먹고 대지 조사도 받고 김성태랑 이화영이랑 따로 만나서 회유와 협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10여 차례 동안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 기억나는 데래 가지고 그날 탁탁탁 적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날 4월 4일날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막 내용들이 막 혼재됐어요. 막 셋이 만났다는 얘기를 하다가 둘이 만났던 이야기를 하다가 막 혼재됐어.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이제 논란이 막 커지고 있고 막 하니까 자기가 이제 복귀를 해서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MBC 얘기를 한 거죠. 아, 좀 한편으로 서운하네. 왜 MBC만 얘기를 했을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수원지검에 가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거 이제 뭐 항의한다고 하는데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가가지고 항의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 출입기록, 그리고 CCTV, 그리고 법카, 쌍용이래. 쌍방울의 그 직원들의 법카 혹은 개인카드, 그리고 이들의 검찰 출입기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 대조해서 맞추면 이건 그냥 끝나요. 근데 굳이 혓바닥 길게 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바쁘고 9시 40분이네요. 어느새. 왔다 씨. 여러분 끝으로 정말 많은 분들 기사 보고 나서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해설 영상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거 제가 개인이 좋아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 영상에서 수익 나오면은 전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익을 위해 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공익이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 제 인생, 제 기자하는 목표가 현충원, 독립투사 머리 위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들, 국가공인 친일파들 파묘가 목적이에요. 그게 제가 기자 생활하는 제 근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영화 파묘 때문에 제가 무슨 파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전 이미 오래전부터 2009년에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여러분 선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들을 연구를 하고 취재를 해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특히 지난번에 21대 총선 전에 국가공인 친일파가 11명이, 지금은 12명입니다. 백선엽까지 죽었고 포함돼가지고. 그래서 이 12명의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국가에서 정한 친일파들이니까 이들을 파묘하고 독립투사들에게, 독립영웅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정통성이 진짜 발현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유튜브 수익금이 발생하든, 제가 현충원 투어 지금 2018년 12월부터 이번에 5월 4일까지 38차 투어를 하는 동안 공익 목적의 비영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매번 할 때마다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투어로 공짜로 해드려요. 이번에도 여러분 250명이 옵니다. 지난번에도 200명이 왔고 230명이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신들린 것처럼 해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유튜브 수익도 제가 나오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는 공익 목적, 특히 현충원에 독립투사 머리 위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들 파묘에 어떤 방식이든 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5월 4일에 오전 11시에 서울현충원에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파묘 1000만 관객 특집으로 그 현충원 투어를 진행을 해요. 서울현충원 동작역이거든요. 4호선. 거기서 4호선과 9호선인데 거기서 현충원 입구에 가면은 왼쪽에 만남의 집이라고 있어요. 그 만남의 집에서 11시에 모여요. 11시에 모여서 오후 4시, 3시 반? 이 정도 그날 상황 봐가지고 아마 날씨 봐서 지금 250명 신청했는데 오세요. 여러분 와가지고 저랑 같이 독립투사 머리 위에 잠들어 있는, 왜 김종훈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런 설명을 하는지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이 부분부터 해결해요. 제가 22대 국회에서 가장 바라는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뭐 김성태, 뭐 손준성, 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한동훈 이런 거 제가 재판 계속해서 하는 제 근간의 목적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근간에 자리 잡은 이 친일파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은 꼭 저랑 같이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걸으면은 바뀝니다. 제가 현충원 투어 6년째 해오면서 현충원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많이 도움 주세요. 항상 고맙습니다.